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는 8월 말부터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 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 키스그룹이 미 전역의 뷰티 서플라이 관계자 210명을 초청해 2023 키스 방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5개월 된 아이와 6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이사회가 오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부터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이 현행 $2 75센트에서 $2 90센트로 오를 전망입니다. 메트로노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도 약 4.3%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이용 요금에 이어 무제한으로 탑승이 가능한 정기권 또한 가격이 오릅니다. 한 달 정기권은 $127에서 $132로 인상되고 7일 정기권은 $33에서 $34로 인상됩니다. 익스프레스 버스는 현재 $6.75에서 25센트가 오른 $7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미드타운 터널과 와이스톤 브릿지 등 MTA의 교량과 터널 등도 통행료가 5.5% 오르게 됩니다. 이사회는 이어 오후 4시경 교통 혼잡료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상폭과 면제 대상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 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황 시의원은 18일 백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지역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해 $31만 2천 지원금을 루란홀 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황 시의원이 확보한 자금은 관할 구역을 위한 새로운 아르고스 감시 카메라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황 시의원은 지난해 취임했을 때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다며 이는 공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바라건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rime is public safety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facing this community. I've been hearing it ever since I, been in office. And Argus camera is something every time, unfortunately, when crime happens or when we talk to the precinct, that Argus cameras is actually one of the better deterrents out there. And moreover, unfortunately, after a crime has happened, a lot of conversation always revolves around, getting videotape, getting a picture of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crime. And Argus camera is actually a pretty powerful tool in this.
So after hearing all this, I really wanted to help our precinct, to help our community, really try to combat crime. I think this is one of the ways. 백구경찰서는 약 7대에서 10대의 뉴욕시경 아르고스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구구역 전역에 32대의 아르고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플러싱 내에 상당히 집중돼 분포해 있습니다. Currently, right now, we have 32 spread out throughout the entire precinct, and with each individual camera, they have 2 views. So right now, we have 64 views. So now, with this additional check, that's going to obviously improve and increase the amount of Argus cameras. That's going to help us, just like Councilwoman Sandra Ng mentioned, to deter crime, but also when crime happens, unfortunately, to also give our investigators an opportunity to catch these individuals who committed these crimes. 한편 아르고스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지면에서 약 20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NYPD 휘장이 선명하게 표시된 흰색 상자에 부착됩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 키스그룹이 미 전역의 뷰티 서플라이 관계자 210명을 초청해 2023 키스 방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송미 기자입니다. 키스그룹은 17일 30년 이상 키스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해온 미 전역의 뷰티 서플라이 관계자 250명을 초청해 뉴욕시 관광은 물론 본사 견학과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감사의 뜻을 담아 푸짐한 저녁 만찬까지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장용진 키스그룹 대표와 한규상 부문장 등 임직원들은 참석자들을 직접 환영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 대표는 세미나에 앞서 오늘날 키스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뷰티 서플라이 업주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멀리서도 저희 회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남은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스와 함께 쓰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번째로 2배의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초청된 뷰티 서플라이 관계자들은 이날 뉴욕시 관광을 시작으로 키스 본사를 견학했습니다. 또 뷰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신 뷰티 트렌드에 대한 주제들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지의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30년간 한인 뷰티업계 성장 과정에 키스그룹의 공헌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9개월 된 아이와 60대 여성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1일 오전 4시 15분경 브루클린 플랫부시의 뉴커크 플라자역에서 65세 여성이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큐라인 전철에 탑승해 있던 이 여성은 용의자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얼굴을 구타하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으며 이어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전철이 뉴커크 플라자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이스트 16 스트릿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경에도 브루클린 크라운 헤이츠의 유티카 애비뉴역에서 9개월 된 아이가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유모차를 끌고 계단을 오르던 37세 여성에게 접근했고 이어서 칼을 꺼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들은 여성을 강하게 밀쳤고 균형을 잃고 여성이 넘어지면서 9개월 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겁니다. 용의자들은 바로 전철 출구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25세에서 30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범인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가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하는 현 회칙을 우선 따르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회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이 회칙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기간 동안 비영리 연방법, 뉴욕주법 이해상충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회칙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은 회칙에 따라 이사회를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 한인회 회칙을 준수하며 뉴욕 한인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일단 현 회칙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기존 회칙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비영리 및 전문단체들의 이사회 영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 제5장 제18조에서는 한인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추천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장과 이사 등 총 5명의 이사, 6개 비영리 단체, 6개 전문단체 등 총 17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이사장은 새롭게 선임될 예정이며 기존 이사회에 구성된 단체 중 3개에서 4개 단체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한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의 배후로 특검에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법무부의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가 일요일 밤에 편지를 보냈다며 내가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배심 보고까지 4일이라는 짧은 기간만을 줬다. 이는 거의 기소와 체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비슷한 일조차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다. 이 마녀사냥은 선거 개입이며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의 신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서한은 공화당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기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 자택으로 기밀 문서를 밀반출한 사건으로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 3월 성추행 혐의로 맨해튼 대배심에서도 기소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과장 보도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0% 정도 과장됐음을 인정했으나 오보에 대해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긍정적인 코로나 이정표라는 제목의 기사 17번째 문단에서 코로나19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 당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돼 사망자가 실제보다 더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과장된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고 임상 전염병 저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이번 기사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망자가 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5월 백악관 회의에서 9만 5천 명이라는 사망자 집계치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더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연구소장은 실제 사망자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실리콘밸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 벤처 캐피탈인 소셜 캐피탈의 창업자 차마스 팔리아피티아,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데이빗 sak스 등이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파일 공유 웹사이트 라임와이어 설립자인 마크 고튼도 최근 케네디 주니어를 지원하는 후원단체를 만들었고 일부 후원자들은 기금 모금 행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반골 기지를 지지해왔다며 이들 중 일부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는 케네디 주니어가 반체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80세의 바이든보다 11살이 어린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달 야외체육관에서 셔츠를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건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연구센터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성인 1220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는 답변은 10%에 그쳤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40%는 다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고 49%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3%에 그쳤고 16%만이 의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6%는 공화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7%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매우 잘 대변하고 있다는 답변은 12%로 다소 대변하고 있다는 답변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0.2% 증가에 그쳐 월스트리트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5월 소매 판매 증가폭은 0.3%에서 0.5%로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미국 경제가 서서히 둔화 신호를 보였다는 해석과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소비자 지출이 경제를 떠받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완화가 소비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2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도 연준이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98%에 이르고 있으며 9월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은 13.7%, 그 이상 인상할 가능성은 28.4%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소비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만큼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할지 또는 긍정적 요소로 봐야 할지 의견이 엇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주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을 하고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킨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 하락 경로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로이터는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물가 압력이 이미 진정 중인 만큼 추가 긴축은 경제에 불필요한 타격을 준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이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로 달러가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보고서에서 달러의 지배력 지속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와 중국과의 갈등 격화에 관련한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즉 시장이 외환 보유와 무역을 위한 통화로서 달러와 지위가 급격하고 깊게 하락할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세계적으로 분열이 심화되면 무역과 금융의 탈글로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금융에서는 탈달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달러화 지배력을 위협할 핵심 요인은 미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꼽혔으며 대표적인 예로 국가부채 한도 협상의 난맥상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이른바 제2차 냉전으로 표현되는 미중 간 경쟁 심화가 문제점으로 언급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전자담배가 심장과 뇌 그리고 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심장학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 12일에 이어 일주일 만의 도발입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 중 노동시장 진정이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중국 부총통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워싱턴 DC를 경유하지 않고 뉴욕 또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50개 주 중 처음으로 현금 보석 금지 완전 폐지화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남부 아리조나주의 피닉스가 19일 연속 화씨 110도, 섭씨 43도를 넘어 역대 최장 폭염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지 않을 것이며 다만 허리케인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전망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7일 파워블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오늘 밤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로 미국 복권 사상 7번째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나 저녁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2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7월 19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